20번 문제부터 그냥 같이 보도록 합시다. 뭐 아무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세 직선이 있습니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럼 얘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 이 직선을 2번. 그리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얘가 3번입니다. 자, 얘네 셋을 가지고 삼각형을 못 만든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삼각형을 못 만들면 뭐라 그랬죠? 평행하거나 셋이 안전하지 않나.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셋 다 평행한 건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얘네 둘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평행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 가지씩 평행부터 보시면요. 자, 1번이랑 이제 3번 직선이 평행할 때 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3번 뭐예요? x 계수분의 x 계수. 그 다음에 y 계수분의 y 계수가 같아야 돼요. 당연히 뭐 상수함분의 상수가 되니까 따로 표시 안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온 m 값은 일단 3이 하나 나오죠. 맞지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2번이랑 3번이랑 평행하리다. 자, 이렇게 하시면 또 x 계수분의 x 계수 y 계수분의 y 계수가 또 같아야 돼요. 여기서 나온 m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맞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 직선이 한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랑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 얘네들 교점부터 찾을 거예요. 자, 둘이 연립하면 자, 그대로 더해 5x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x는 2. 맞죠, 찬이? 자, x에다 2 대입하면 y 뭐예요? y는 7인가요? 네. 그래서 교점이 2,7이네요. 이 2,7을 얘가 지나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3번에다가 2,7 대입하시면 2m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는 0 하시면 m값은 2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m값 하나, 둘, 그리고 3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가볍게 하나씩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우리 체크 한번 좀 해보자. 이어서 바로. 자, 24번.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x 플러스 가로 열고 k 마이너스 1y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7.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일단 얘들아. 그리고 이 직선 중에 자, 기억부터 하나씩 보자. 기억. 자, 항상 지나는 점. 자,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항상 지나는 점은 한 등식을 생각하라고요.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x, y 값 찾는 거예요. 맞죠 얘들아? 그래서 k에 관한 한 등식 생각하면서 다 전개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부분 전개한 부분 위에다 좀 써놓으면 ky 마이너스 y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k에 대한 내림차순 만든다 하면 y 마이너스 1k 그 다음에 가로 열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온 게 y는 1이고요. y에다 1 집어넣으면 x는 -1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y,1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예요? 맞았죠? 기억?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니은 뭐예요? k가 0이면 이라고 그랬거든 얘들아. 그럼 k에다 0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이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x랑 수직이다. y는 마이너스 3x 하면 일단 기울기 보자. 얘 기울기 뭐야? 재민아? 마이너스 그럼 얘 기울기는 뭘까? 마이너스 기울기요? 어. 잠시만요. 좀 깜짝 놀랐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뭐예요? 6분의 1? 얘 기울기가 6분의 1이에요? 위에 거와? 아니요, 잠시만요. 잠이 들겠구나. 6분의 4? 저건 그냥 아니야, 얘. y만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기울기 3이죠, 얘? 네, 그럼 얘 3이랑 마삼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 그래서 수직하지 않아요? 아, 지금 재민이가 잠이 조금 들겠어. 괜찮아. 재민아, 일어난 지 한 1시간 됐나? 네, 어? 아니요. 언제 일어났어? 45분. 아, 30분도 안 됐네? 아니, 근데 얼굴이 진짜 방금 일어난 얼굴이야.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세수하고 뛰어온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자고. 자, 요 지울게 잠깐 요것만 디귿. 자, 여러분들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 3, 마 1 그리고 뭐예요? 2, 9 맞습니까? 오케이? 네. 얘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기울기가 뭐냐면 5분의 10에서 기울기가 2점 맞니 얘들아? 맞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2 하면 y는 2x-2 더하기 9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오케이? 적어도 한 점에서 항상 만나냐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랑 항상 만나니 이런 뜻이야. k 값이 뭐든 간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태수가 봐봐. 얘는요 직선이 k 값에 따라 달라지죠. 네. 그럼 얘는요 기울기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얘랑 평행할 수도 있잖아.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맞니 얘들아? 우린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이죠. 네. 그 점을 얘가 지나가면 항상 만나요. 내 말 이해됐어요? 요 직선이 지금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마이너스 2,1이 이쯤에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1 여기 있는 즉 점이야? 동원아? 그럼 이 점을 얘가 항상 지나잖아. 기억이 얘가. 네. 맞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그려도 우리는 최소 한 점에서 얘랑 만나게 되죠. 이해됐니?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지나가면 된다 이거야. 현빈 이해됐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답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찬이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 친구 학원에서 어디 학원이 이거 캠핑을 가? 육비지요. 노쌤이랑 갔다 왔어? 네. 맛있게 먹었어? 노쌤 잘 지내시나? 네. 왠지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익숙한 얼굴이었어. 쌤이었대요. 어? 미리인데 쌤이셨대요. 그러니까 잘 지내시나? 자 봅시다. 일단 얘들아 뭐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하는데 자, 원점에서 직선과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그랬죠? 맞죠? 그리고 그 수선의 발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자,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점이 있어요. 그냥 그림을 좀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길이를 우리가 h라고 하죠. 이 점을 알겠죠? 그리고 나서 OH의 길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럼 수직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죠. 맞니 현빈아?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얘가 K값에 따라서 직선이 계속 달라진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또 뭐야?
가장 뭐 할 때? 대성아? 클 가장 때. 클 때. 클 때. 거리가 제일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지금부터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돼서 직선을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좀 바꿀 거거든요. 자, kx 더하기 ky 더하기 2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고요. 자, x k 플러스 2x k 플러스 1y 더하기 그다음 뭐예요? 4는 0입니다. 됐지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알았죠? 자, OH라고 하는 길이는 자,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될 거야. 맞죠? 맞니 얘들아? 제곱이야. 더했고 자, 루트 절대값. 자, 요 점을 차냐? 요 직선에 대입하는 거죠. 자, 0, 0 대입하면 뭐예요? 4.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현빈 이해됐어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그나마 그냥 꼴보기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쁘게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돼요. 2k 제곱 더하기 4k, 2k 하면 6k 플러스 4, 1 그러면 5예요. 분의 4입니다. 요거의 최대값입니다. 자, 성경이 요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커지려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요 사실. 자, 여러분들 분수 꼴이야. 자, 봐봐. 분자는 정해져 있죠? 오케이? 분모는 변해요. 자, 우리 동환이 한번 얘기해봐요.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커져요? 분모가 작을수록 커져요? 작을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 전체는 커지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전체의 최대값은 이 분모가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 지금 2차식이죠. 맞아요? 따라서 이걸 2k 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5 얘가 가장 작을 때를 찾아보자고요. 분모가 제일 작으면 전체 제일 커지니까. 성경 이해됐죠? 자, 이걸 아래로 고르기라고 하면 자, 축 K는 자, 성경아 축 뭐예요? 마이너스 3.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볼래?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성경아. 오케이? 맞아?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축이고 종효가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분모가 제일 작아지지? 네. 그럼 분모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여기다 그냥 한 번에 대입해버려도 돼요? 네. 알았죠? 자, 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자, 4분의 9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2분의 9 맞지 얘들아?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뭐야? 마이너스 9 더하기 5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2분의 1이야. 이렇게요.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 수 있죠? 계산하면 뭐예요? 4루트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값 4루트 2인데 자, stop it.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 조금 다른 방식도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알았지 얘들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잠깐 지워도 될까 얘들아? 얘들아 지운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 직선이 일단 이 K로 묶여져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필기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나중에 볼 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요. 오케이? 항상 지나는 점 알았지? 자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면 자 요거 0 x 플러스 y는 0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마4 요렇게 되거든요.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x는 4 x는 뭐예요?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러면 동환아 y는 4점. 네. 그래서 마4, 4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야. 재민아 잘 봐. 네. 이거 이제 가끔 이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마4, 4가 한 이쯤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알겠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여기 원점이에요.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 맞지 얘들아? 기울기가 뭔지 모르면 기울기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아요? 맞지? 여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림이 좀 참 그리기 어려운데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이렇게 거리일 거야. 맞니 얘들아? 직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씩 아이고 다 그려보면 니들 눈에 보기 힘들겠고 하나씩 그려서 봐야지. 그냥 요즘에 마4, 4가 있고요. 원점이야. 자,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요 길이 OH의 최대값 찾는 거였잖아. 그지? 요 점은 태서가 뭐였어? 마4, 4였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요 수선의 발의 길이는 오케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요거야. 요 놈? 요 놈은 요 마4, 4에서 원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짧죠. 왜냐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야.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알았죠? 다르게 한번 또 그려볼게요. 직선이 항상 하나는 아니니까 되게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 마4, 4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알겠죠? 자, 이 직선에서 이 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 맞죠? 수선의 발 길이가. 근데 이 점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되죠. 맞니 얘들아? 그러면 이 길이보다 얘는 항상 짧죠. 내 말 이해돼서 동안이? 그 다음에 뭐 직선이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오버해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죠. 이 수선의 발 길이도 항상 항상 지나는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짧죠. 직각삼각형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빈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느 직선을 그려도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항상 지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돼요. 그래서 요 길이보다는 무조건 짧을 수밖에 없어. 동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원점에서 요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이 선분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일 때요.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지금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요 원점에서 요 항상 지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최대 거리가 돼요. 나머지 직선들은 반드시 여기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요 길이보다 짧아요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 요 지나는 점까지 0,0에서 요 점 뭐예요? 마4, 4까지의 거리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운 루트 32 4루트 2가 최대 거리가 돼요. 무조건.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항상 지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요. 동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지금 식 쓴 것처럼 얘들아 알았죠? 거리 공식 써서 분모의 최소값을 이용해야 돼요. 알겠니? 근데 요런 것들 요 과정을 이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항상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알았지 얘들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은 r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맞죠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거 원 식을 싹 전개해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런 형태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우리는 원방을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원을 구하는 걸 배워. 얘들아. 알았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원을 구하는데 자, 현빈이가 한번 얘기해봐요. 원을 구하려면 문자 몇 개를 구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값이 기본적으로 몇 개야? 1차원적으로 생각해봐. 잘 봐봐.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맞지 얘들아? 반지름. 여기까지 이해돼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문자 3개 구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맞지? 요 형태도 마찬가지야. A, B, C 해서 우리는 3개의 문자를 구해가는 게 기본이야. 아무 조건 뭐 이제 다 따지지 말고. 오케이? 좀 세 문자, 3개의 문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3개의 문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3개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응용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좌표축이에요. 좌표축. 뭐냐면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태석훈 x축 먼저 y축 먼저 어떤 거 할래요? X축. x축이라고 할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알았지 얘들아? 자 우리는 원의 중심좌표를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해놓고 나서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알았지? 자 원이 있고요. 이 원이요. 자 중심이 a, b예요. 알겠죠 동환아? x축에 접하세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y축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알겠죠?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현빈아,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뭐예요? B. 그리고 또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세 종류였는데, 오케이? 이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뭐예요? 같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요 길이랑 그러니까 요 b랑 반지름은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죠? 근데 여기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아 결국엔 반지름이 b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재민아 우리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돼. 왜? x축에서 이렇게만 접해? 이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이렇게 밑에 있으면 a, b라고 했을 때 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그럼 반지름은 양수잖아. 그래서 뭐야? 절대값 b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자 봐봐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서 우리는 a, b, r 이렇게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절대값 b니까 반지름의 제곱을 뭐라고 써요? b제곱이라고 쓴다고요. 그럼 a, b, r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b만 구하면 우리는 원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이해됐어요? 성경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b제곱이야. 그럼 이제 y축에 접하는 원도 있겠죠 얘들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원이 있어. 자, 중심좌표가 a, b라고 하자고요. 알겠지 얘들아? 그럼 y축에 접해요. y축이 이렇게 접했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그럼 문제. 태섭이, 요 길이가 뭐예요? A. 그렇지, a죠. a이면서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럼 왜 우리 반지름을 a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마찬가지야.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맞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a, b에서 이 a가 음수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단순히 반지름을 a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a라고 할 거랍니다. 오케이? 그럼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우린 x-a제곱 y-b제곱하고 r제곱이 아니라 a제곱이라고 써줄 거라고요. 문자의 개수를 하나 정도를 줄여가는 거야. 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태섭이 이해됐니? 네. 현민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민이도? 오, 현이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까지는 좀 우리가 별로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반지름이 뭐 x좌표랑 같다. 반지름이 y좌표랑 같다. 이런 얘기만 하면 돼 얘들아. 알았지? 근데 이거 말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놈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얘기를 좀 이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중 잘 해주시면 좋겠죠. 시험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매년 그냥 꼬박꼬박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원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해요. 이렇게 생기는 원이라고 해서 적어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중심을 a, a라고 해도 반지름을 a, b죠. r이라고 한 상태에서 보시면 자, 현빈아, 여기 a, b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요 x축까지 요 길이는 몇이에요? b.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또 몇이에요? 몇? b. a죠, a. 그죠? 근데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둘 다 뭐예요? 반지름이죠.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린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A랑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길이가 다 똑같네 얘들아? 맞지 얘들아? 맞지? 재민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우리가 X축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원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진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라는 게요 A와 B와 같은 거 알겠어. 근데 우리 중심이 여기 원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A, B라고 하면 자, 요 길이는 양수죠. 맞니? 근데 여기는 요 길이는 양수인데 A, X좌표가 음수죠. 맞니 얘들아? 성경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A, A 하면 A, B 하면 둘 다 마이너스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A, B가 양수, 음수죠. 맞습니까? 부호가 막 계속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좀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절대값 A이고 절대값 B인 건 알아요. 알겠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부호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규칙을 좀 정해놓으면 덜 헷갈리는데 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를 원이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분면을 보고요. 이 중심 좌표를 조금 형태를 맞춰서 써볼 거야. 동원아, 1사분면이면 중심을 A, A라고 쓸 거야. 괜찮아요? 네.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 A, A라고 쓸 거야. 오케이?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쓸 거고 4사분면이면 A,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야. 부호 때문에. 사분면을 보고 중심 좌표를 설정할 거야. 알겠니? A, B가 아니라 1사분면 A, A. 그러니까 A를 양수로 보자 이거야. 반지름은 양수.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도대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야. 문제에서 항상 사분면에 대한 힌트를 뭐 할 거니까? 줄 거니까. 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1사분면에 그려졌죠? 이게 2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동시에 접하는 순간 다른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 원인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중심 좌표를 좀 설정을 해보자고요. 알겠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한번 보시면 자, 선생님이 6번을 좀 같이 봐볼게요. 6번 6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을 보는 것보다 문제, 그림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림과 같이 여기요. 4,2를 지나고 라는 표현이요. 그러면 현빈이는 이 4,2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원은 제 1사분면에 있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알았니? 1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4,2가. 그죠? 그럼 원이 4,2가 이제 원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중심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써줄 거라고요. 1사분면이니까 A, A라고 쓸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반지름도 뭐예요? A가 되겠죠. 그러면 X-A 제곱 Y-A의 제곱은 A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사분면 확인하고 원방을 만들자는 거지. 그럼 동환아, 이 원이 어디를 지나가? 4,1을 지나죠. 이걸 여기다 뭐 할 거야? 대입해 줄 거예요. 4,2 대입하시면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그럼 뭐야? 마이너스 12a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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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a 제곱 2a 제곱 20이죠? a제곱 왼쪽으로 하나 넘기면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 되죠? 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a는 뭐예요? 2 또는 10이죠. 그럼 얘기합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뭐예요? 2,2랑 10,10이죠. 중심이 a,a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거리 어떻게 돼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고 루트 씌워줘요. 그러면 8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괜찮아요? 원유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사분면 체크하면서 원의 중심을 설정하자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얘들아 봐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사분면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지? 중심 설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잘 보시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죠. 중심이.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1, 4분면, 3, 4분면에 있는 원은 중심이 항상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해요. 항상. 알겠죠? 오케이? 요 직선에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쪽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알겠죠? 원의 중심 좌표가 항상 y는 x 위에 있고 2, 4분면, 4, 4분면은 중심 좌표를 조금 보시면 항상 어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존재하게 됩니다. 중심 좌표가. x좌표랑 y좌표랑 절대값은 같지만 구호는 다르니까. 이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심화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좋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요.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들아. 다행히 얘들아. 해설했어요? 네. 생각이 쉽죠? 자, 얘들아, 뭐예요? 원인데 가볍게 그냥 자,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맞죠,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중심 좌표가 뭐예요? 마이, 마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죠. 자, 해서 반지는 뭐예요? 1이요. 그렇지. 맞죠, 얘들아? 자, 반지는 1이다. 요거. 잘 캐치만 좀 해주시면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반지는 제곱 1.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괜찮아요, 얘들아? 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원이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원방 문제 풀 때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게 그림을 좀 자꾸 그려보라고 하는데 x축, y축까지 찍어서 그려서 직접 원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고 알았지, 얘들아? 직선이 뭐 두 점에서 만난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든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다라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중학교 때 했던 평면, 좌표 평면 위에서의 원이 아니라 그냥 도형에서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자꾸 그려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보시면 원이 있고요. x축, y축은 필요 없어요. 그냥 원과 직선이요. 저 원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면요. 자, 동원아 이렇게 하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그렇죠. 교점이 두 개,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3점. 내가
눈이 좀 이상한가? 아, 두 개 합친 게 아니라. 여기 한 점이죠? 점 하나. 원과 직선은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우리가 저걸 이제 뭐라 그래?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지 않는다. 맞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건데요.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우리 이 앞쪽에서도 위치 관계 간단하게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연립을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알겠니? 연립. 근데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연립을 할 수 있죠. 이 연립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1차와 2차의 연립 2차 방정식 기본 형태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y 자리에다가 이 mx 플러스 n을 대입할 거예요. 제곱 r제곱. 맞죠? 이걸 전개하시면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m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 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나와. 맞죠?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자, 교점을 찾는 게 아니야, 얘들아. 교점을 찾는 게 아니야. 그지? 종효가 개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몇 개? 2개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판별식을 이용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맞죠? 중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허근은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점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해가. 해가 없다라고 부르는 거죠. 실근이 없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솔직히 뭐예요? 비추. 네, 이걸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비추입니다. 왜 그러냐? 왜 비추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원방 이렇게 썼죠. 동안아, 원방의 항은 저렇게만 나와요? 아니죠.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립해서 전개하고 이걸 정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y는 2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알겠죠? 판별식을 이용한다면 요 y 자리에다가 내가 이걸 대입할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해서 얘 전개해서 정리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과정이 그냥 꾸역꾸역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이 좀 이제 풀어야 되고 전개해야 될 게 많다 보면은 계산 실수하기가 되게 좋아요, 얘들아. 좀 불편해요. 그리고 알았니? 그래서 나는 이 개인적으로 좀 비추해요. 요거는 언제 많이 썼었냐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니까 몇 년 전이야, 종효가? 몇 년 전이야? 10년 전? 10년 전! 내가 널 안 이뻐할 수가 없다. 성경아 들었지? 몇 년 전이라고? 성경아? 몇 년 전? 그렇지, 10년 전. 아이, 저 고마워요. 사실 21년 전. 21년 전에는 이렇게 막 풀으라고 배웠어요. 알겠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 판별식 말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이 거리. 알겠죠? 그리고 뭐? 반지름.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자, 재민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면 그러면 거리가 더 멀어, 반지름이 더 커? 거리가 커, 반지름이 커? 거리가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직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맞지 얘들아? 그러면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하자고요. 그럼 직선이 재민아 원에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접했어. 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랑 반지름은 길이가 뭐 해줘요? 같아요. 그렇지, 같아져요. 현빈 이해돼요? 그럼 직선이 조금 더 원의 중심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요 길이는 반지름보다 뭐예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반지름과의 크기 비교를 할 거야. 알겠죠? 이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보다는 얘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실제로 문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자, 하나를 넘어가 볼까요? 얘들아? 자, 7번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랑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렇게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얘들아. 그러면 이걸 판별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판별식으로 풀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 풀이를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맞겠다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연립을 좀 할 거예요. 2x 플러스 k의 제곱은 9가 되고요. 자, 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5k제곱이에요. 설경아, 그럼 얘가 판별식이 어떻게 돼? 아니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커야네. 커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4분의 d 쓰면 얘들아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45가 되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맞니 얘들아? 맞지?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k제곱은 4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꼭 풀어야 돼요? 아니요, 이 상태로 둬도 돼요. 왜? 자연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맞니 얘들아? 굳이 이걸 끝까지 안 풀어도 괜찮아요 얘들아? 끝까지 풀면 k는 뭐예요? 3루트 5 미만 마이너스 3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풀지 말고요. 자, 그냥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1, 2, 3, 4, 5, 6 6개 맞아요? 맞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두 번째 0,0에서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자, 거리 공식을 쓰면 제곱 루트 5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k야. 알겠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반지름 몇인데? 3이죠. 맞니 얘들아? 그러면 절대값 k는 3루트 5보다 작다. k는 3루트 5보다 작고
마이너스 3루트 5보다 크다 해서 똑같이 알겠니 얘들아? 자연수 2, 3, 4, 5,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보는 거야. 얘가 편하냐? 얘가 편하냐? 이걸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건데 점직이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익숙하면 얘가 훨씬 더 짧고 편해요.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애매하고 잘 안 외웠다면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얘가 훨씬 더 마음은 편하겠죠. 직선을 공식을 잘 모르니까. 알았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공식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하세요. 자, 그거 써버려도 돼. 알았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그리고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a는 0이고요. 자, 뭐라고 했냐면 접할 때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체크를 좀 해주시면 얘들아 접할 때라는 건 뭐야? 몇 점에서 만난다? 연점.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자, 중심 0,0에서 직선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a는 0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5 맞아요? 9 더하기 16이니까 절대값 00 대입하시면 a입니다. 됐죠? 이 길이가 반지름 3과 같아야 돼요. 따라서 절대값 a는 15니까 여러분들 a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해서 두 개가 나오죠. 맞니? 양수 15입니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y 1이 있고 요 직선 위치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제곱 더하면 10이죠? 루트 10 분의 0 대입하면 절대값 1 맞습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뭐예요? 10분의 루트 10이고요. 맞지 얘들아? 반지름은 몇이에요? 2점. 맞음? 누가 더 커요? 반지름.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죠? 자, 그냥 바로 이어서 10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그림부터 그려봐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봐.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지나가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써있죠? 맞니 얘들아? 그리고 교점을 A, B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요. 그림이 좀 너무 글씨하다. 너무 그래 뭐 안 맞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던 얘들은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시해봐. 일단 문제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길이 몇이야? A요. 2죠. 2. 맞아요?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수선해봐야 돼요. 그럼 요 길이가 뭐예요? 1이죠.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루트 3이겠네요. 맞지 얘들아? 그럼 요 그림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수직거리가 바로 루트 3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0,0에서 x-y 플러스 k는 0까지의 이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 얘가 바로 루트 3이어야 된다고 얘들아. 설명 이해됐어요? 높이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k는 루트 6이고요. k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해서 k값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 10번 문제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이해를 하자라는 거야, 얘들아. 그냥 머릿속에서 정삼각형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이걸 막 상상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직선 그려놓고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해놓고 보자고. 길이 표시할 수 있는 거 표시해보고. 알았지, 얘들아? 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위치관계예요. 오케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접선 얘기를 좀 이어서 또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우리 접선 얘기할 거예요. 태수가 자 기운 내려 앞에 보자. 자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구하는 방법을 총 몇 가지? 세 가지를 배워요. 알았지 얘들아? 총 세 가지 방식을 배울 건데 어차피 접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접선이 직선이잖아요. 맞지 얘들아? 직선 찾는 거야. 편하게 얘기하면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요 m값과 n값을 찾을 거예요. 오케이? 분명히 무엇인가 알려준 게 있을 거고. 알겠죠 얘들아? 알려준 건 알려준 대로, 알려주지 않은 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찾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건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이걸 거의 대부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은요, 얘들아 잘 봐봐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원이 있고요. 자, 태서봐. 이 원에다가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어라 하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두 개? 뭐라고요? 다시 못 들어서 그래요. 두 개? 맞아요.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맞죠 얘들아? 기울기가 1인 접선이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기울기가 1인 놈, 이쪽에서 기울기가 1인 놈,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알겠죠? 기울기가 1이다 아니면 기울기가 2다, 기울기가 10이다든. 알겠지 얘들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은 항상 몇 개 구할 수 있어? 두 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보자.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종효가 이 m값을 알려준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얘만 찾으면 되잖아요. 맞니?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용해서 우리는 이 n값만 찾아줄 거예요. 알겠니? 이 n값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올 건데. 알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 더 공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식. 자, 공식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원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접선 하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 공식이거든요.
얘가 공식이야. 알았지? 자, 여기서 이걸 외워서 쓰는 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외워서 쓰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현빈아, 이 공식은 단점이 하나 있다. 뭐? 원의 중심이 0,0일 때 사용한다.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공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공식은 여기에서 솔직히 별로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점과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라 라고 많이 얘기하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을 생각했을 때. 오케이?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긴 해요.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러면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 한번 보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요 11번이 있어요. 1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이라고 하자고요. 알겠지? 그러면 태서가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자고요. 괜찮아? 네.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k를 찾을 거야. 알겠죠? 어떻게 찾냐? 원의 중심 0,0에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야. 알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할 거야. 알았죠? 자, 제곱 루트 5 분의 00 절대값 k고요. 얘가 반지름 2와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k는 몇이야? 2 루트 5가 되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입니다. 해서 접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설명이 이해됐어요? 요거 사용하자고요. 요 부분. 자, 그런데 원의 중심이 0,0일 때 공식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한번 써보면 y는 2x 기울기 맞지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 2 맞니 얘들아? 루트 기울기 제곱 4 더하기 1 하시면 몇이에요? 루트 5가 되죠. 그럼 얘랑 뭐예요? 직선이 똑같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공식을 사용해서도 계산은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공식 외우는 거 개판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중심이 0,0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요거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괜찮니 얘들아?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얘들아.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원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태섭이가 되게 잘 알더라고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태섭아. 자, 여기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요 점에서 접선 그으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요? 하나? 맞아요. 얘는 하나밖에 못 그어요. 알겠죠? 원 위의 점에서 아이고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원 위의 점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알겠니? 여기를 뭐 x1, y1이라고 하면 그럼 이 문제는 자 현빈아 이 직선 구할 때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린 뭐를 몰라? 그렇지, 기울기를 찾는 거야. 이번에는 그렇지, 기울기를 찾아야 돼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 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접선을 y는 기울기 m 가로 열고 x-x1 더하기 y1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썼을 때 기울기 m만 찾으면 되거든 얘들아.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요 경우에는 보통 이건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요 경우는 웬만하면 공식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공식.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이 경우에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자꾸 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있죠? 이 유형에서는 공식이 좀 간단해요. 생각보다. 알았지 얘들아? 공식이 굉장히 간단해. 그 공식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공식을 써서 접선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다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걸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접선을 구하고 끝이 아니라 접선을 구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까지 하는 거야. 접선 구하는 건 좀 쉬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접선 구하는 데서 시간 소모를 하면 그 플러스 알파 된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두 번째 접점의 좌표를 알 때만큼은 공식을 써버릇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봐봐. 자 첫 번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0,0이에요. 알았지 얘들아? 자 위의 점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접선은 공식이야. 알았죠? x1, x y1, y는 r제곱 얘가 그냥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오케이? 현빈이 오케이? 공식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얘들아?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 이거 위의 점 x1, y1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접선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뭔가 공식이 좀 길죠? 그래서 왜 외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얘네 둘을 잘 보시면 잘 봐이? 동환아? 이 원 보여? x제곱, y제곱이지. x제곱은 얘들아 x를 두 번 곱한 거야. 맞아요? y제곱은 y를 두 번 곱한 거야. 이게 r제곱이고요. x 하나, y 하나에다가 점 대입하면 그게 접선이야.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좀 쉬워요. 얘도 그럼 무슨 뜻이냐? 요거 보시면 x-a의 제곱 x-a 두 번 곱한 거지 동환아. 네. y-b의 제곱 y-b 두 번 곱한 거죠. 여기서 x 하나, y 하나에다가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야. 오케이? 이게 공식이다 보니까 접선 구하는 공식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해됐어? 재민이 외울 수 있겠어? 그래서 보통 얘는 접선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공식을 사용하라고 그래. 알겠지? 거기에다가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접선 구하고 플러스 알파로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요 접점의 좌표라는 건 원에 있는 점이잖아. 맞지, 태서가? 네. 그럼 이 점을 원에다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해요. 하죠.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요 접점을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한 값을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접선이 좀 어려워요, 얘들아, 생각보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원 위의 점이 있고요. 요점의 좌표가 2,3이에요. 맞니, 얘들아? 오케이?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냥 이런 거 이제 공식을 사용하라고요. 공식을 사용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고. 2x 더하기 3y는 13. 이 끝이야. 공식을 쓰면. 얘들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 봐봐. x 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13이죠. 여기 x 하나, y 하나에다가 2,3이라는 점의 좌표를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알았지, 얘들아? 아, 근데 이것조차 외우기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이것조차 외우기 싫으면, 그지? 참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야. 자, 이것도 외우기 싫어.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게. 알았지,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 자,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x-2 더하기 3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mx 정리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죠. 그리고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0, 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 되죠. 맞아요? 동원아? 그럼 이 거리가 몇이어야 돼요? 13. 루트 13, 반지름 루트 13과 같아야 돼요. 그죠? 알겠지, 얘들아?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얘 여기다 곱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둘이 곱하면 루트 13m제곱 더하기 13이죠. 맞니, 얘들아? 양변 제곱하시면 4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9는 13m제곱 더하기 13이고요. 다 우변을 이항하면 9m제곱 12m 더하기 4는 0 해서 3m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풀어도 문제는 풀려요. 알겠지? 현빈이 오케이?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요 두 번째에서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효율이 너무 좋아서 알겠지, 얘들아? 자꾸 공식을 쓰라고 합니다. 성경이 알겠어요? 네. 오케이, 얘들아? 공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안 힘들죠? 네. 좋아. 자, 그러면 세 번째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동환이 왜? 할 말 있어? 아니. 해도 돼?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요? 없어? 지훈 나이? 지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자, 뭐냐, 이번에는 자, 태서가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네. 이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으면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두 개. 그렇지.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맞죠, 얘들아? 자, 그러면 x1, y1이라고 하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요 원각계점에서 접선 구하는 거 알려주는 거랑 내가 설명하는 거랑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방법이 두 가지다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죠? 일단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 아까 방금 전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직선, 접선이 지나가는 점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맞지 얘들아? 그럼 우리 지금 뭐만 몰라? 이 접선의 기울기만 모르잖아요. 오케이? 우리는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걸 y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써놓자고요. 알겠지? 그럼 우리 요 m 값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똑같은 얘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동안 이해됐죠? 네. 재미 이해됐어요? 두 번째 거랑 내용은 똑같은 이제 방식을 같게 해서 풀면 상관이 없는 건데 자, 선생님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3번인데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에서 알겠지 얘들아?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의 그 접선을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접선을 이렇게 놓자고요. 기울기는 모르고 x-2 -4 이렇게 놓자고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종효가 0,0이죠. 0,0에서 직선 mx y -em 4는 0.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제곱 m제곱 플러스 1 분의 0 대입하면 절대값 -2m 4예요.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몇이니 동하나? 2요. 그렇지. 이렇게 같다. 이용해서 n값 두 개를 찾을 거예요, 얘들아. 몇 개? 두 개.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양변에 2 곱하면 -2m 4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맞죠 얘들아? 양변 제곱할 수 있죠? 양변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16m 더하기 16은 제곱하면 얘들아 이것도 제곱돼야 돼요? 4m제곱 더하기 4예요. 맞습니까? 네. 자, 쓱 지워졌죠? 맞니? 네.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뭐 정리하면 16m은 마이너스 12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자, 여기서 이상한 걸 조금 느껴야 되는데 잘 들어니?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요거까지만 얘기할 거야. 종효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항상 몇 개라고? 그럼 우리가 이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몇 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죠? 맞지? 하나밖에 안 나온 이유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기울기가 없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X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이에요. 맞죠? 0이야.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뭐야? 없죠. 맞니 얘들아? 그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기울기 하나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다 써놓을게요. 실제로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자 봐봐. 나 뭐하냐? 중심이 0,0 아니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점이고 반지름이 2죠. 맞지 얘들아? 자, 원 밖에 점이 2,4죠. 2,4. 한 이쯤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 원에다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나온다고. 아이고 그림이.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나와. 뭐? x는 2라고 하는 애. y축과 평행한 애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얘는 기울기가 없잖아. 이해되세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애가 하나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원래 기울기가 항상 2개 나와야 되는데 얘가 하나가 나올 때 있다고 얘들아. 오케이? 하나만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기울기가 없는 y축 평행한 직선이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야. 성경이 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자 일단은 얘 마이너스 4분의 3 넣어서 정리하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3 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맞니? 맞죠? 그럼 여러분들 보고 여기 x절편, 여기 x절편 이렇게 삼각형 그려달라는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만 해주시면 되죠. 접선은 항상 2개야 얘들아. m값이 풀어서 하나가 나와도 접선이 2개인 걸 인지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오케이? 기울기가 0이면 x축과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없으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이 접선이요 문제가 어려우면 좀 짜증날 정도로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끝이 아니고요. 접선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얘들아? 네모는 자자 네모 한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